이번 시간에는 세계 조선산업 불황이 끝이 보이지 않던 1980년대 선진 조선국들이 정부 주도하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회생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유독 한국 조선산업만이 반대의 길을 걸었던 이유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포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에서 1980년대 장기 불황기 구조조정의 가장 모범국가는 당시 세계 1위 조선대국이었던 일본입니다. 일본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특징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민관으로 구성된 해운조선 합리화 심의회가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구조조정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비교적 성공적으로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완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으로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1990년대 이후 호황이 찾아왔을 때 일본 조선산업은 한국의 추격을 받기는 했지만 그 수혜를 일정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일본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해운조선 합리화 심의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구는 1949년 일본 운수성 설치법에 근거하여 운수성 자문기구로 설립된 것입니다. 조선과 해운 관련 주요 문제에 대한 운수성 장관의 검토 요청에 대해 정책 자문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기능입니다. 특히 심의회는 석유 위기 이후 조선산업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자문 요청에 대해 위기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정책 제언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위기 때마다 심의회의 정책 제언을 토대로 신속하게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일본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다음 특징은 다양한 실업 대책을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 예방 대책, 실업 이후 대책 등 다층적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실업에 대한 노동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물론 협조적 노동조합의 덕도 봤지만 고용조정 지원금 제도, 고용안정자금 제도 등 실업 이전 대책뿐만 아니라 직업전환 지원금 제도 등 실업 이후 대책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장 논리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보다는 공평 일률 부담의 원칙 아래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은 한국과 중국 등 후발주자에 대해서 조선산업 경쟁력을 점차 잃게 되는 기기가 된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사의 경우 사업 다각화 추진 등으로 통폐합의 수요가 크지 않아 일률적 설비 축소가 불가피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한국 조선소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지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199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이어지는 장기 호황을 염두에 둔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사의 경우 통폐합을 통해 집약화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여 상당 기간 동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영국은 조선산업의 위기 요인을 내부적으로 찾아서 근본적인 개혁을 하기보다는 모든 조선소의 기계적 통폐합을 통한 국가 경영이라는 미봉책으로 시종일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런 위기가 일어난 이유로 후발 조선 국가들의 불공정 경쟁 때문이라고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천문학적인 정부 재정을 쏟아붓고도 결국 조선산업 회생에 실패하는 상황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장기 불황이 일어나기 전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조선국가였던 스웨덴 역시 결과적으로 합리화를 통한 조선산업 회생에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경제 차원에서 이 나라가 치른 대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조선산업의 불황이 지속되자 이른 시점에 조선산업 회생을 포기하고 적극적인 실업 및 지역경제 대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지원 아래
조선산업 관련 기업들은 사업 특화를 통해 생존하면서 경제적 타격과 실업자 양산을 저지하였고, 지역 경제 자체가 시간을 가지고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 기반 산업 위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한국조선산업은 앞에서 본 것처럼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금융적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조선사들은 기존 생산 능력을 지키는 한편 설비 확장까지 꾀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물론 일본을 중심으로 기존 선진 조선 국가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소들은 선박 가격이 50%씩 폭락하는 상황에서 헐값의 선박을 수주하였습니다. 당연히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1980년 국내 조선소 전체 순이익은 198억 원이었는데 1987년에는 1,7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수출선을 전문으로 건조하는 국내 빅4 조선소들에서 발생한 손실입니다. 그러나 국내 빅4 조선소들은 적자 수주를 감내하면서 전 세계 선박 시장에서 일감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 조선소들끼리의 경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현대중공업과 대한조선공사의 세계 중소형 선박 시장에서의 수주 쟁탈전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결국 1980년대 후반 대한조선공사는 파산하여 법정관리 신세가 되었고, 대우조선 역시 막대한 부채와 손실 누적으로 회생불능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한국 정부는 왜 이런 기업의 폭주를 방관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곧 세계 조선산업 불황이 종식될 것이라는 잘못된 경기 전망입니다. 이것은 1980년대 후반 이른바 대우조선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이르는 긴 불황기에서 1년에서 2년 정도 잠시 호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업의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 한국 조선산업이 세계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반대의 길을 가게 된 계기 중 하나라는 정부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상공부 산업정책국이 생산한 공문서입니다. 산업정책국은 1989년 1월 대우조선 문제에 관한 검토 의견이라는 보고서에서 대우조선 사태는 세계 조선시장 예측에 실패한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명 긴 불황, 짧은 호황 현상입니다. 짧은 호황에 현혹되어 긴 불황을 전망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호황은 보다 짧아지고 불황은 보다 길어지면서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나 이 미래에 대한 전망도 틀린 것이었습니다. 산업정책국이 이 자료를 작성한 시점에서 1년이 지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20년간은 조선산업의 장기 호황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판단에는 물론 여타 산업이 균형 발전하지 않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일본과 같은 전면적인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단행될 경우 대규모 실업자 발생, 경제 전체에 대한 영향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한국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의 관계는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대우조선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런 입장을 잘 이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우조선 사태에서 대우조선이 보여준 모습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80년대에도 이어진 세계 조선산업 불황에 대한 한국과 여타 선진 조선국들의 대응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한국 조선산업의 대응책이 일본과 유럽 선진 조선국들과는 반대 방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조금 허무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정부의 잘못된 예측이 우선 지적될 수 있고, 일본식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가져올 경제적 타격을 완화시킬 뾰족한 대응책이 없었다는 것 등이 거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막대한 재정자금 투입과 국회에서 문제가 될 정도의 각종 특혜,
금융 지원을 통해 파산한 대우조선과 대한조선공사를 구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조치와 관련된 당시 정부 문서의 타이틀은 합리화였지만 국민의 혈세로 부실을 메우며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합리화와는 거리가 있는 조치들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다시 허무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문제는 1990년대 이후 세계 조선산업 경기가 극적으로 좋아지고 이것이 상공부 산업정책국의 예상과 같은 짧은 호황, 긴 불황이 아닌 장기 호황으로 이어지면서 언제 그런 문제가 있었냐는 듯이 말끔하게 해결되게 됩니다. 이 20년간의 이야기와 그 명암에 대한 것은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